본 콘텐츠는 부천 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미디어사업부,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박기영과 폭등의 부천 오원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 오원소의 진행자 타기형 한준탁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복동이 김근혜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복동이 김근혜입니다. 네, 이번 주도 아쉽게도 네. 복토끼 없이 네. 저희끼리 녹음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잘 지내겠죠? 안부 서로 묻고 사시죠? 네네네. 아니 저희 네. 그 게스트로 나왔던 네. 복동 씨 없이 방송했던 남훈현님 네네. 방송 혹시 아직 안 들어보셨죠? 네네. 제가 안 나와서 안 들으려고. 아니 꼭 본인 안 나오면 안 듣더라. 아니 들어야죠. 들어야죠. 네. 그 남훈현님이 네. 계속 네. 도당동에 사셔가지고 오원소의 원미를 탐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끔 모셔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분도 이제 도끼처럼 까메오로. 아니, 왜 이렇게? 근데 왜 맨날 까메오라고 해? 아니, 게스트가 아니라?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옥덕님도 마찬가지로 네네네. 게스트로 오셨다가 네. 이제 이렇게 늘면 점점 이 정도면 한 오원소 멤버가 한 20명 가까이 되지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올 초에 네네네. 그 원래 저희가 이미단체 등록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주소지 문제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5년 했을 때 4명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10년이 됐을 때는 네네네. 40명이 됐으면 좋겠다. 아, 어떤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네네네. 기업처럼 법인처럼 가면 어떨까 아, 이런 괜찮은데요? 꿈이 있습니다. 식대가. 아우. 복동 이사님 하시고. 아, 네네. 미소가 지금 괜찮은데. 대신에 각자 이제 식대가 좀 많이 되니까 컵라면 하나씩만 들고 계시면.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네. 꿈꾸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저희 여기까지 하고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네. 여성 독립운동가 운동가? 특집 네네.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끼리 또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네. 저희의 역사 선생님 네. 동진 쌤 모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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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강사 이동진입니다. 역사를 미치도록 좋아하고요.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화림 네. 역사 특집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네, 대단했습니다. 네, 뭐 진짜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네, 아주 재밌었고 네. 오늘도 그 영화 네. 파묘에 등장했던 등장인물의 이름인 네.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박자혜 네. 열사입니다. 네. 네. 일단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근데 이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궁녀셨대요. 군요? 네, 조선 말에 궁녀셨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렇죠, 동지쌤? 네, 그 아버지가 중인 출신인데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 궁에 보냈던 것 같아요. 아기 나인. 네, 이제 우리 보면 이제 드라마 사극 보면 좀 약간 10대 한 10살 이하의 네네네네. 어린 나인들이 있어요. 대장금 펴서요. 네,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궁녀 생활을 하셨죠. 지금 뭐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는 거잖아요.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모르겠네요. 아,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네네. 그렇게 네네네. 궁녀 들어가셨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럼 나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1910년 다 아시죠? 그 국권을 이제 빼앗기잖아요. 이제 네네. 식민지로 전락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궁녀들을 계속 궁에 두면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입장에서는 이게 다 돈이고, 그죠? 봉급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해고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해고를 해서 나가게 된 거죠. 15살 정도 박자혜 선생님이. 그래서 이때 나갔는데 신식학교, 근대 학교, 여학교를 들어가요. 진명여학교. 오늘날 이제 숙명여학교, 숙명여고 뭐 여대 있잖아요. 네네네네. 여기인데 이 학교는 원래 이제 그 고종의 이제 황비인 엄기비, 네. 엄기비라는 분이 이제 후원을 해주셔서 만든 학교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신교육을 위해서 만든 학교죠. 네. 그 학교에 다니셔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신 거군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독립운동하기 전에 잠깐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는데 이제 조산부 양성소 조산부 하면 좀 약간 느낌이 안 나오나요? 조선부요? 조산부. 조산? 산부인과? 산부니까 애 이렇게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산파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네, 말로 네.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췄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요. 아, 네, 네, 네. 그 교육을 받고 교육을 이수하고 이제 총독부 산하의 이제 그 병원 애를 이제 받는 네, 조산부 네, 네. 그쪽에서 나름대로 전문직 여성으로 19 1919년 이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예. 일을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음. 그리고 계기는 이제 만세 운동. 만세운동. 네.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참여하기보다는 이제 부상자 있잖아요. 이 일제의 칼에 맞았거나 총에 맞은 부상자들이 계속 속출할 거 아니에요. 이들을 이제 간호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일제의 만행을 눈으로 딱 본 거죠.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있었겠죠. 네, 네. 참고 살아왔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폭발한 거죠. 트리거가 돼서.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가슴 속에 있던 어떤 민족 의식이 폭발을 하게 된 게 3.1 운동 이후가 됩니다. 근데 그 시절에 그 북녀였고 여성으로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그 엄기비가 만든 진명학교? 네. 예. 그 원래 그 우리가 보면 상궁 있잖아요. 나인들을 이렇게 위에 예. 있는 상궁 이제 그때 우리가 나올 때 궁을 나올 때 이제 그 상궁 한 분이 이제 교육에 대한 어떤 것들 여성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궁녀들이 이제 당장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먹고 살 것도 없고. 근데 네. 이제 교육을 받고 신교육을 받고 뭔가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해서 아마 그 중에 이제 이 박자의 선생님도 그때 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조산원이 됐고 조산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렇게 전문직 여성으로 활동하다가 3.1 운동을 맞았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3.1운동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3.1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간우회 간호사 버두자 써가지고 간호사들의 이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항일 조직이죠. 항일 조직 같은 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다행히 오래 있지는 않고 네. 병원장에 의해서 이제 풀려 나오지만 네. 이때부터 이제 본인이 이제 민족의식 자각이 이제 강렬해져서 결국 이제 국내를 떠나서 네. 예, 북경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공부를 또 하게 돼요. 의과대학 가서 이제 공부를 또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여림 여사랑 비슷하게 또 의학 공부를 또 중국 가서 네, 하시네요. 지금 의학 공부를 뭐 그 이수하지는 못해요. 졸업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신채호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중간에 단지 신체. 예요. 그 유명한 그 우리 역사학자 그분을 만나서 졸업은 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서 혹시 요즘에 그 인기 이 절정에 있는 그 여성들이 하는 축구 그 골대녀, 골대녀. 골대녀 되게 유행이잖아요. 저도 네네. 엄청 잘 보는데 네. 이 박자의 선생님이 그 당시 북경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 네. 여자 축구부 오. 예, 축구부를 되게 열심히 이것도 하셨던 특이하네요. 거예요. 예. 공격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성 축구부도 이제 만들고 되게 활달한 그런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감독까지 하셨을 것 같은데. 감독까지 선수 다 하셨을 네.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되게 뭔가 지금으로서 잘 상상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셨네요. 그 당시에 그 네. 사회적 배경을 보면은 네. 진짜 상당히 놀랍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 다니시다가 신채호 선생하고 결혼하신 건가요? 그 우리가 이제 많이 알겠지만 이제 독립운동단체 임시정부에서 상해가 되게 독립운동의 메카이잖아요. 어떤 예. 중심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북경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 임시정부와 사이가 안 좋아요. 이 북경은. 왜냐하면 임시정부의 대통령 이승만을 싫어하는 일부 독립운동가가 처음에 임시정부 같이 하다가 대통령 국무총리가 이승만 되고 대통령이 이승만 되잖아요. 이거를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이때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나 이제 뜻 있는 분들이 북경에서 활동하는데 요 당시에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한마디를 한 거가 있어요.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게 왜 얘기 나오냐면 그다음 일본의 식민지에 있던 우리나라를 그때 국제
연맹이라고 있어. 거기 위임 통치해달라고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쓴 게 나중에 진짜? 발각됐어요. 그래서 나라 이미 없어졌잖아. 일본이 식민지가 됐는데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단제 신조가 대노 화가 나셔가지고 도저히 임시정부 할 수 없다고 해서 북경지대에서 이제 활동하는 여러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회영 선생이라고 있어요. 우당. 우당 이회영 선생님. 자기 전 재산. 네. 경제가 전 재산을 다 팔아고 수백억 원에 되는 그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우리 신흥무관학교 짓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분도 북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회영 선생님의 부인이 둘이 소개를 약간 해주신 거죠. 아 중매. 중매 소개. 저편에서 소개팅. 이게 이런 험난한 상황 속에서 다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네. 사랑은 합니다. 다 사랑은 해요. 진짜 사랑은 정말. 그럼요. 네. 사랑이 짱이에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잘 만나서 15살 차이 나는데 오. 신철선 40, 이제 박재현 선생님 25 이 정도 됐는데 그래도 그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두 분이 아시죠? 나이를 초월한. 그렇죠. 네. 저도 8살 연하 우리 아내가인데 그때 이제 도둑놈 소리 들었는데 하여튼 15살 연하인 전 3살 연하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신혼을 꾸리고 이제 아들도 낳고 이렇게 살아가셨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잠깐 이승만 얘기 잠깐 하면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미국과 아주 우호적으로 잘 지내고 네, 있고 맞아요.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는 미국하고 중국 없었으면 6.25도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제 생각이지만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배경을 생각해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 거는 알았겠죠. 근데 지금 일제 치하에서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독립운동가라는 사람이 그걸 극복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일본 말고 당신들이 통치해 주시오 이 소리 한 거 아닙니까? 정말 뭐 논란이 많지만 그렇죠. 별로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되게 학술적인 용어 말고 그냥 제 네네. 느낌적으로 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네. 박자의 열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 아니 이분도 의열단 활동을 하셨다고요? 네, 그 당시 뭐 김원봉 선생님 계속 겹치네요. 네. 우리 아까 이하림 선생 할 때도 이제 의열단 김원봉 선생이 이제 1919년 만든 의열단이 이제 조선 총독부나 아니면 이제 일제 그 통치 기구들을 폭파하거나 이제 밀정을 처단하는 일을 하는데 이때 신채호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그 의열단의 방향, 지침서 이런 것들 중요한 이제 거를 이제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아주 명문장으로 의열단이 나아갈 길 그리고 아까 말한 뭐 아직 말 안 했네요. 무정부주의자거든요. 아나키스트. 그 이념 바탕으로 해서 조선혁명선언을 1923년에 이제 김호문 선생이 딱 와가지고 신채호 선생님한테 원래 글을 잘 쓰셔가지고 부탁을 딱 들었는데 그 명문장으로 된 조선혁명선언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의열단의 하나의 이념 활동의 어떤 지침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의열단과 신채호 선생님 되게 가까운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무정부주의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뭐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 뭐 아나키스트라고 하는데 그 뭐 무정부주의 간단하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보통은 이제 민족이 있으면 국가가 구성되잖아요. 네. 네, 국가라는 어떤 그 민족을 초월해서 일단은 어떤 한 정부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공동체 전체사로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한 상태에서 대동사회를 그 당시 이제 뭐 유교적인 사고를 갖는 분들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러시아에서 발흥한 거지만 일단 우리가 독립운동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서로 개인과 개인 간이 동등한 관계에서 그리고 좀 더 평등한 어떤 사회 세상을 꿈꾸는 이런 어떤 이념에서 우리에게 이제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들이 굉장히 유용했고 신채호 선생, 이회영 선생, 뭐 김원모 선생도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 민족주의자가 있고요, 사회주의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무정부주의자. 근데 우리는 파트로 나눠서 민족주의자만 많이 알게 되는데 원래는 사회주의, 무정부주의까지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계셨다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많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유 정리 감사합니다. 질문 좋았어요. 네네네.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박자열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의열단 활동은 어떤 걸 또 하셨는지 궁금해요. 박자혜 선생님이 뭐 의열당을 직접 활동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신채호 선생님이 이제 관여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의열단 활동과 이제 관계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북경에서 좀 살다가 생활고를 거둬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님도 너무 가난하고 박재현 선생님도 너무 가난해서 아이가 생기고 이제 하는데 이걸 계속 활동을 같이 하기 힘들어서 예. 서로 이제 부부가 합의를 해서 일단은 아이와 박자의 여사는 국내로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따로 살고 신채호 선생님은 또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제 따로따로 살게 됐는데 특별히 이제 의열단과 관계된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박재현 여사 국내에 있으면서도 의열단이든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만주나 상해나 이런 데 오면 집에서 이제 숨겨주시기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지리를 잘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서울 네네. 지리를 그렇죠, 그렇죠. 경성 그 당시 네. 그러면 이제 지리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의열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잡이 역할 안내 역할을 했고 나석주 열사 아세요? 나석주 열사 아니요 몰라. 아니, 나석주 의사 동양 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졌고 이런 분이 이제 의열단원이었는데 이분을 이제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황해도 출신인데 약간 네. 몰라서 박자혜 선생님이 이제 길 안내도 해주고 그리고 그 폭탄 의거를 하는데 또 결정적으로 이제 옆에서 도와줬던 분이 박자혜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 국내에서의 삶이 너무 힘드셨겠어요. 네, 원래 조사놓은 산파도 역할도 해서 이렇게 그저 공간도 마련해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외도 팔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는데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들이 막 영양실조에 걸리고 막 이런 이 정도로 굉장히 빈궁한 삶을 살았던 걸로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의 삶도 어떠신지 네, 이후의 삶도 그런 삶을 살다가 신채호 선생님이 이제 독립운동하다가 1928년 체포 피체를 당하셔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체포인데 체포는 뭔가 나쁜 짓을 하는 네. 굳이 이런 나쁜 짓을 그쵸. 하고 어떤 범죄자들이 네. 체포당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네. 독립운동가는 그 다르니까 체포를 당한다. 피체 수동용 형태로 피체라고 하는 게 이제 잘 맞는데 이제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뭐 네네. 체포 피체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때로는 체포나 피체를 같이 쓰는데 이제 피체에 당하셔서 우리 혹시 아세요? 그 이분이 이제 감옥을 가셨는데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감옥에 같이. 신채호 선생님도 이 감옥 혹시 아세요? 네, 몰랐어요. 처음 들었어요. 혹시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감옥 순국하신 감옥. 거기가 중국 쪽에. 네, 있는 지금 건데. 중국 요동반도 쪽. 잘 찍었네요. 야, 순간 땀이 이게 굉장히 네, 리순 형무소라고 해요. 리순. 리순 형무소인데 거기에 또 수감을 하신 거예요. 1928년.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예, 그리고 안타깝게도 1936년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감옥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럼 그 이후로도 이제 박자 열사는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는데 아들도 제가 본 대략 한 14살 정도의 영양실조로 둘째 아들이 죽고요. 첫째 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만주로 떠나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러면 그렇게 계시다가 광복하는 건 더 광복을 못 보셨어요. 바로 1년 전에 1944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유, 생활고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돌아가십니다. 참 그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보면 안타깝고 참 씁쓸해요. 네, 마지막에 좀 마무리가 좀 그래서 지금이라도 후손들이나 그거에 대한 대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런 힘든 일이 생겨도 그렇죠. 저희 같은 젊은이들이 그래야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역사를 알아야 또 이제 나라를 아는 것처럼. 그죠. 역사를 알아야 나라를 아는 것처럼. 네, 좋은 말이네요. 네, 맞는 말인가요? 네네. 네. 근데 여기 신치 쪽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도 이승만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하나 네네네. 있어요. 아까 이제 신채호 선생님 이승만 비판했던 게 1920년 네네네. 요 무렵이거든요. 1919년 20년. 그런데 이제 신채호 선생님 돌아가셨고 이제 해방 후에 이제 신채호 선생님 첫째 아들 수범이라고 신수범 이분이 이제 은행을 다니다가 그만뒀고 이제 먹고 살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되게 힘들게 사셨는데 거기 배우의 이승만이 왜냐하면 나를 비판한 신채호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경제생활이나 이렇게 사회생활 하지 못하게 아마 조금 뭔가 탄압이나 진짜 강압이 나빴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뭐 힘들게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배우진 않죠. 제가 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고, 근데 이게 세월이 변하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올 때마다 좀 다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근데 왜 우리가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조금씩 배우게 되는데 왜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것까지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몰라서 그랬던 걸까? 아니죠. 제도권 교육 안에서는 위대한 사람이어야죠. 그리고 그 세력들이 계속 이어서 본인들이 차지했잖아요. 다 해먹고. 네. 한 가지 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제가 역사 강사로. 네. 우리나라 최초의 탄핵 받은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박근혜 아니에요? 박근혜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다 알고 있죠. 네. 네. 첫 번째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1925년에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탄핵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 아니 그 전에 이제 거의 뭐 상해에 살지는 않았지만 잠깐 있다 갔지만, 예, 그 본인이 직권남용이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아까 뭐 신탁 그 국제연맹의 그 위임 통치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치적 실수나 잘못들이 많아서 이미 탄핵을 받았어요. 그럼 저희 이제 특집으로 사실은 여성 독립운동가 특집을 저희가 다음 회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승만 특집 한번 하시죠. 네, 뭐 이승만은 네. 우리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지금 말이 됩니까? 있는데 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이제 건국전쟁 영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이 그런 부분을 좀 짚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죠. 저희가 요 특집 끝나면 한번 네네네.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한번 하는 걸로 하시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이승만은 4.19 국민들의 혁명에 의해서 하야에서 쫓겨난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을 찬양하는 영화가 2024년에 대한민국 땅에서 개봉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그런 영화가 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순 다 거짓말뿐인 영화여서 어쨌든 네. 그 얘기 다시 한번 팩트 체크는 저희가 특집 한번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사실 지금 그 사이드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 박자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준비하신 얘기 있으면 예, 마지막으로 우리 뭐 신채호 선생님이야 건국 훈장 받는 거 당연한 거니까 받고 나중에 이제 1990년 우리 박자혜 선생님도 건국훈장 애족장이라고 해서 네. 훈장을 받습니다. 네. 그만큼 그분의 독립운동에 대한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008년에는 신채호 선생님하고 박재현 선생님이 이제 같이 위패를 같이 모시면서 같은 공간 안에서 이 두 분의 독립운동 그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죠. 위패만 모셔져 있나요? 그러면 예, 일단 유해나 뭐 묘가 어디 있는지는 혹시 그럼 위패는 어디에 모셔져 있는지 지금 뭐 제가 찾아본 걸 청원군 충청북도 청원군에 이제 같이 신채호 선생님 묘소 쪽에 같이 이렇게 있는 거고 동상도 같이 이렇게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찾아본 결과 이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이제 숭고한 정신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 숙명여학교 예터에 가면 네. 거기에 또 네. 인사동 초입에 보면은 박자의 삼파터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 가다 보면 이제 숙명여학교 예터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보면 또 흔적도 네. 볼 수 있으니까요. 혹시 서울 쪽 가시다가 보시면 아 오원소에서 들었는데 하고 네. 한번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박자의 열사. 근데 이 호칭이 계속 헷갈려요. 선생, 열사, 의사, 지사.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될지.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번 방송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마다 다 호칭을 네. 다 혼용해서 쓰네. 막 이렇게 들으실 것 같은데. 호칭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예. 네. 한번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유관순 열사는 이제 온몸으로,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비폭력 방식으로 네. 일제에 저항했을 때 우리가 열사. 뜨겁게 온몸으로 네. 이제 저항했다고 해서 열사라는 네. 표현을 많이 쓰고요. 의사가 많이 있죠. 안중근 의사. 네. 의사. 네, 의사. 닥터가 아닌 네, 의사. 네. 의사는 이제 총각 칼로 일제의 어떤 뭐 유인이나 네. 아니면 뭐 폭탄이나 던져가지고 네. 의거를 했던가. 이거를 이게 약간 이제 폭력이지만 이제
독립을 위한 어떤 그럼요.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사용해서 자신의 어떤 조선 독립의 의지를 밝혔던 분들 의사. 안중근 의사. 그래서 뭐 네. 아까 나석주 의사. 지사라는 것은 뜻짓자. 이게 독립에 대한 마음을 갖고 독립운동을 계속했으면 지사라는 말도 써요. 지사.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은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네네네. 훌륭한 삶을 살아갔던 분을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의사와 열사는 좀 구분이 필요하고 네. 지사는 이제 좀 더 이제 뜻 어떤 독립운동 아니면 일제 저항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분들 삶을 살아갔던 분들 지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까지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